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의원이 역시 소인배 같은 간장종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홍준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안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강력한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며칠 동안 경선에 불복했지만 당 지도부에서 경선 룰에 관한 최종 확인을 하자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선대위의 상임 고문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의 캠프의 핵심이었던 설훈, 홍영표 두 사람이 이재명 선대위의 12명 공동선대위원장의 일부로 합류를 했습니다. 강력한 원팀. 저는 민주당은 숙명적으로 반드시 원팀이 될 것이다. 왜냐?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해서 원팀을 거부한다면 좌파 민주당의 운동권 마피아 정서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인 성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들의 정서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런 원팀을 만드는 것은 장난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SNS에 극진한 언사로 몸을 최대한 낮춰서 홍준표 선배님의 전당대회에서의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저희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 멋진 위트까지 곁들인 낙선 인사와 국민과 당원에 보여준 맏형다운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원팀에 합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날 전당대회에서 홍준표의 낙선 인사를 들으면서 원팀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유승민이나 원희룡 후보처럼 이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힘을 맞추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합심하여 정권 교체를 이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가 국민과 당원에게 당부한다. 마치 정권 교체가 남의 일인 것처럼 나는 정권 교체를 하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손을 담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홍준표의 속마음이 읽혔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홍준표는 윤석열 후보의 SNS에 정면으로 사실 반박을 하고 원팀을 거부한 것을 넘어서 아예 윤석열 후보를 이틀 만에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1번에 명기한 대로 검찰이 주도하는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밝힌 대로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을 성공하게 한 것, 그 역할은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두 가지를 노리고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비록 6%포인트 차로 낙선했지만 이번 경선에서 나의 공은 상당히 크다.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안개 속 경선으로 가지고 가서 경선 흥행에 내가 크게 기여했다. 이런 자기 자랑.
자, 이런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했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점이 모자랐으며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와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경성 때 경쟁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대장동 게이트에 말려있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자당의 후보, 그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나중에는 비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부인 의혹, 처가 의혹, 자, 그리고 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 아무런 의혹의 증거나 근거가 없는데 좌파가 윤석열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 그 프레임을 홍준표가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을 이틀 만에 공격을 했습니다.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까기보다는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비열하고 복합적이며 이중적이고 반정당적인, 해당적인, 왜냐? 윤석열 후보에 드러난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단정을 해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2번. 저는 이런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과연 정권 교체를 바라는가? 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선 이후에 보여주는 저런 태도,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경선 이전서부터 김어준이, 유시민이, 낙검수, 좌파의 광대들, 좌파의 나파수들과 어울리면서 희희낙낙했던 것. 자,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종로에 출마하지 않는 한 대표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상당 기간. 이준석 대표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내 세력 중에서 당연히 당대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체제 내에서 홍준표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무소속 일개 의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되면, 정권을 빼앗기면 이준석 체제는 물러나게 되고 홍준표는 봐라, 내가 후보였으면 정권을 찾아왔을 텐데 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2017년 그랬던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의 권력을 다시 잡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그때는 정말 10년 좌파 정권을 끝내자는 정권 교체가 지금보다 더 높을지 모르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를 한 번 더 해먹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가 강하게 의심합니다. 감사합니다.